안녕하세요. 아름입니다. 네, 오늘은 군함도와 에반게리온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나가사키항에서 남서쪽으로 18km 떨어진 곳. 군함 모양을 닮아 군함도라고 불리는 일본명 하시마 섬입니다. 1940년에서 1945년 사이 수많은 조선인들이 이 섬에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군함도에서의 생활. 밤낮 없이 지하 탄광에서 중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은 1000m 깊이의 탄광에서 최대 16시간을 일했습니다. 탄광하는 습도가 90%에 이르고 온도가 45도에 이르는 등 그야말로 처참한 환경이었습니다. 아야나미래. 많은 분들이 군함도하고 에반게리온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 관계를 오늘 제가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이거를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예, 일본 문화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알고 좋아하는 거하고 이걸 모르고 좋아하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우한폐렴 때문에 집에 있으시면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닌텐도의 동물의 숲이라고 하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 따로 몸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생각 따로 행동 따로이지만, 자, 이제부터는 좀 알고 합시다. 이제부터는 좀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군함도하고 에반게리온부터 우선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에반게리온은 이번 6월에 마지막 편을 12년간 끌어왔던 마지막 편을 이제 극장 상연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지만 이 우한폐렴의 영향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극장판을 못 보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팬이 많은데요. 네,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거하고 차이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군함도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이 에반게리온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군함도 그러면 우리 한국과 일본의 이미지가 틀린데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는 군함도는 드디어 우리의 20세기 되살리기 프로젝트가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우리가 그리워하던 추억의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다.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꿈을 가지고 있었던 섬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으로 보면 이 군함도는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입니다만 예전에 첨단 아파트 시설이 고급 첨단 아파트 시설이 지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섬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하, 바다 지하로 연결된 수도 시설을 연결해서 이곳에서는 민물로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다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이 섬에는 탄광이 있었죠. 해저 탄광입니다. 해저 탄광이 언제부터 있었느냐면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1810년부터 시작이 되죠. 네, 이 해저 탄광에서는 굉장히 질이 좋은 석탄이 캐어지게 됩니다. 이게 돈이 되는 거죠. 당시에는 숯보다 이런 석탄을 이용해서 하는 게 굉장히 효율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더욱더 활발하게 채취를 하게 되죠. 이 채취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일본 사람이 물론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탄광일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탄광에 들어가면 또 임금 같은 것도 굉장히 비싸고 이랬기 때문에 그쪽 일본에서는 그래도 현금을 빨리 확보하고, 일은 고되지만 고급스러운, 누구나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일이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중국과 한국의 조선인들을 그쪽으로 모집해서 해저 탄광에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자, 제가 해저 탄광이다 보니 안에서 질식하는 사고라든지 가스가 차서 터지는 사고들이 빈번하게 되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굉장히 큰 아파트가 지상 위로 지어집니다. 네, 워낙 섬이 작다 보니까 섬을 빌딩처럼 위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층민은 밑에 층에서, 자, 밑에 층에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파도가 높아졌을 때, 파도가 높아지면 파도물이 집 안으로 덮치게 되죠. 네, 일본은 다타미를 사용하는데 다타미 안으로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닷물이 들어가는 침수 상태가 되죠. 네, 이렇게 되면 밑에는 일본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인이나 그 다음에 중국인이나 이런
근로자들이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위에는 누가 살까요? 네, 위에는 일본 사람들이 살겠죠. 예, 파도가 덮치지 않는 지역, 위로 갈수록 고급 지위의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네, 뭐 풀장도 있고 신사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없을 게 없었습니다. 네, 이 섬에서 살면 굉장히 급여도 높고 지위도 있는 곳이어서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네, 섬 밖으로 나가서 더 좋은 집을 산다. 뭐 그런 계획도 있었겠죠. 자, 그러면 군함도랑 에반게리온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네. 残酷な天使のように少年よ神話になる青い風が今胸のドアを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제로고기, 영호기를 조종하는 아야나미 레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아야나미 레이. 네, 제가 아까 파도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역사적 사실과 제 추리가 겹쳐져 있습니다. 자, 아야나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일본에서는 파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파도가 좀 높이 지거나 그러면 이제 다카나미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네, 아야나미, 나미라는 말이 파도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 군함도는 파도가 많이 접히게 되면 밑에 물이 찬다고 그랬습니다. 밑에 지역은. 네. 레이가 조종하는 로버트가 제로고기라고 하는 영호기입니다. 제로고기. 네, 제로 또는 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일본 숫자를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레이, 하나는 제로 또는 영어식으로 발음을 한 거고 레이는 일본식 한자를 그렇게 발음할 때 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네, 무슨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군함도에서 해저 탄광을 개발하는 회사는 어디일까요? 네, 지금 나와 있는 미쓰비시 마테리아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네, 미쓰비시 지금도 미쓰비시 자동차, 미쓰비시 공업, 미쓰비시 상업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미쓰비시 그 다음에 은행, 보험, 그 다음에 산업, 원자력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시겠죠? 네, 미쓰비시는 또 그 당시에 세계 최초로 가장 가벼운 전투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이게 우리 선생님들이 아시는 가미카제 고객기 독고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미카제 신풍 공격대, 신풍 특수 공격대라고도 얘기를 하죠. 어머나, 네, 가장 가벼운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짜잔. 네, 이 전투기의 이름은 제로입니다. 제로. 0이라는 뜻이죠. 네, 레이 제로고기 또는 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에반게리온하고 너무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네, 깜짝 놀랍니다. 네, 그 다음에 얘의 바디 부분, 비행기의 바디 부분의 컬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청색이죠. 네, 군청색이고 가운데 빨간색 히노마루라고 하는 일본 특유의 일본식 국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아야나미레이가 검은 옷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네, 검은 옷을 입고 나오는데 이게 군청색이 가끔씩 군청색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우, 컬러링이 너무 닮았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가미카제 독고따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 미쓰비시는요. 지금 총리 대신이신 아베 씨의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물론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는 미쓰비시 다른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도 삼성중공업, 삼성 SDI, 삼성 뭐뭐뭐 그래도 거기서 사장님이 되신 분들 또는 거기 사원들은 다 삼성맨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넓게 보면 아베 씨의 아버지이신 아버지 되신 분이 미쓰비시의 사장님이셨고 거기가 물론 탄광에서 직접 사장님이 되신 건 아닙니다. 네, 사장님이 되신 건 아닌데 연관이 또 있는 거죠. 지금 아베 씨가 군함도를 너무나 열심히 어필하고 너무나 열심히 자꾸 하게 되는 이유가
이 아버지의 회사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뭐 재벌이고 뭐 회사가 뭐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한 사장님이 아베 씨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조금 맛보기로 해드렸지만 군함도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이렇게 군함도를 지금 관광지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록을 시킨 이유도 여기가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은 타임캡슐을 가지고 있다. 네, 1970년대가 돼서는 그 섬에서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네, 그쪽에 50년 전, 60년 전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생활 수준. 뭐 지금 보면 아파트 같이 되어 있거든요. 네, 고층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 데가 60년 전, 70년 전에 이미 지어져 있었구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일본 사람들은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죠. 자, 일본 속담에 쿠사이모노니와 후타오스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쿠사이모노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냄새가 나는 거, 싫어하는 거, 싫은 것들은 후딱 뚜껑을 한다. 싫은 기억들은 전부 다 뚜껑으로 꽁꽁 덮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것만 자꾸 어필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좀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더 있었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에반게리온을 보면서 미쓰비시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됐고, 미쓰비시를 생각하면 군함도가 생각나는 연결고리를 진작에 좀 만들어 놓을 걸 이라는 후회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함도 하면 미쓰비시, 미쓰비시 하면 제로고기, 제로고기 하면 아야나 미레이, 에반게리온이라는 연결고리가 성립이 됩니다. 네, 우리 이제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의 차이를 아셨을 것 같습니다. 알고 보는 것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아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